대마초 가수의 쇼크에서 벗어나 재기의 몸짓을 보일 무렵인 1980년 초 미국 카네기홀 초청 공연이라는 빅 이벤트가 조용필 앞에 던져졌다. 한국일보사 로스앤젤레스 지사가 미국 교포 유문을 위해 매년 실시하던 이 행사는 더없이 좋은 컴백 무대임이 분명했지만 무척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창가에 서면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인소. 창밖의 여자가 한 달간 동아방송 라디오 연속극 주제가로 방송이 되고 레코드로 나온 것이 3월 말이었고 이제 막 레코드 반응을 얻을 무렵인 6월에 국내 가요계를 비운다는 것은 인기 생명을 건 일대 모험이었기 때문이다. 주위에서도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아무도 무쪽 자르듯이 단호히 결정을 내려주지 못하고 조용필 눈치만 살폈다. 잘못하면 재기불능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을 이 일의 결정은 조용필 자신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용필은 결국 부딪혀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꿈의 무대인 카네기홀에 또 언제 서보겠느냐는 생각이 앞섰고 당시 카네기홀이 너무 낡아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소문이 돌아 슈퍼스타들의 채취가 담긴 카네기홀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것이라는 조용필 나름대로의 계산이 작용했던 것이다. 또 미국에 가서 계시던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가 없었다. 결혼을 한 후 미국 뉴욕으로 이민가 살고 있던 큰 누이, 둘째 누이가 1979년 부모님을 초청해서 효도 관광을 시켜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조용필은 대마초 가수 징계가 풀려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이렇게 떳떳이 미국까지 가서 무대에 서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다. 첫 출국이자 첫 해외 공연이 결정되고 나서 떠나기 전 며칠간은 가슴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교포들에게 조용필 정도로 통할 수가 있을까? 6월 9일 마음만 급했지 제대로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이 출국 일자를 맞고 말았다. 김세환, 고영수, 이수미 등이 동행이었다. 모두 대마초 가수로 묶여 있다가 빛을 본 가수들, 즉 출연진을 짜다 보니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이었지만 비슷한 처지였던 그들은 동료의식을 더욱 진하게 느껴 한번 멋있게 해내자고 손을 굳게 잡았다. 국내에 가수 없이 노래만 남을 창밖의 여자 등 뒷일은 매니저 유재학 씨와 전속 레코드사인 지구 레코드사에 모두 맡기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지금까지 발붙이고 살아온 땅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역사적인 순간, 조용필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기념으로 메모를 남겼다. 난생 처음 외국이라는 곳, 즉 미국을 간다. 아침부터 전화가 마구 울려댔다. 잘 다녀오라는 전화. 정말 가는 걸까? 짐은 어제 벌써 다 챙겨 놓았지만 또 확인을 했고 엄마, 아버지는 뉴욕에 계시고 누나, 형들도 다 있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만난다. 가자. 비행기야. 빨리 가자. 아버지, 엄마 있는 미국으로 어서 가자.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디토리움을 시작으로 꿈의 무대 카네기홀,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등 13개 도시 순회 공연이 45일 동안 계속됐다. 처음 가서는 입국 절차를 잘 몰라 헤매던 일, 기내에서
식사할 때 손가락을 씻는 핑거보울이라는 물을 마셔버려 창피를 당하던 일 등 외국에 처음 나갔을 때 남들이 겪는다는 실수를 계속했고, 특히 워싱턴 공연 때는 김세환과 골프공을 튀겨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내기를 하다가 골프공이 왼쪽 눈에 정통으로 맞아서 멍이 드는 바람에 이후 공연은 선글라스를 쓴 채로 해야 했다. 그러나 공연은 모두 기대 이상의 대성황을 이루었고, 첫 공연지였던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디토리움에서는 6,500석의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창밖의 여자의 대단한 호응을 보였다. 신선한 충격과 획기적인 창법, 그리고 듣는 이의 폐부를 찌르는 노래.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창밖의 여자를 교포들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은 뜻밖이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워낙 매스컴을 자주 탔고 히트한 지 오래돼 미국의 이민 간 교포들도 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창밖의 여자는 아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다. 처음에는 레퍼토리에서도 빠져 있었으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자 눈물까지 흘리며 따라 부르던 교포들의 모습에 자신감을 얻은 조용필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최신곡을 들려드리는 것이 예인 것 같아 창밖의 여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갑자기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조용필은 순간 어리둥절해졌다. 재미 교포들의 고국 왕래가 빈번해서 이미 창밖의 여자가 미국 교포 사회에서도 히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조용필은 잠시 뭐가 잘못돼 야유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조용필은 얼떨떨한 정신을 가다듬고 창밖의 여자를 멋지게 뽑았고, 창가에 서는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손. 관객들은 또 한 차례 눈물을 흘렸다. 앙코르가 계속 터져 나왔고 단발머리와 한오백년까지도 신청곡으로 요청했다.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만. 카네기홀 무대에 섰던 감격은 대단했다. 5층으로 만들어진 객석은 으리으리하기 짝이 없었고, 조용필 일행이 공연하기 바로 전 프랭크 슈나트라가 공연했다는 말을 듣고는 연주 생활 중 드물게 긴장하여 몸을 떨어보기도 했다. 카네기홀 공연 역시 교포들로 만원을 이루었고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이 찾아와 조용필 모습을 지켜보았다. 공연이 끝난 후 모처럼 아버지로부터 고생했다는 말을 들어보았고 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리셨다. 조용필은 한국에 돌아갈 때 같이 가요. 이제부터는 속 안 썩여 드리고 편히 모실게요 하고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다. 가는 곳마다 본인의 노래가 의외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한 조용필은 더 있다 가라는 형제들의 만류, 교포들의 공연 제의를 뿌리치고 귀국을 서둘렀다. 창밖의 여자의 인기를 빨리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자고 나니 유명해져 있었다라는 말대로 하와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조용필 축 귀국이라는 플랜카드와 꽃다발을 든 많은 사람들이 조용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속사인 지구레코드사의 임정수 사장이 축하하네. 창밖의 여자가 1위야.
하고 악수를 청했다. 도착 시간이 새벽녘이라 큰형이나 누이 동생 정도 마중 나와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던 조용필은 의외로 빨리 그동안 국내 사정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창밖의 여자는 전국 TV, 라디오 인기 순위 프로그램에서 최고 14주에서 최저 7주 이상씩 1위를 하고 있었고 앨범도 40만 장이 팔리고 있다고 매니저인 유재학 씨가 말해주었다. 10만 장이 팔린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훨씬 능가하는 기록이었다. 됐어. 이제 시작이야. 조용필은 본격적으로 공연과 새 앨범 준비에 들어갔다. 그 해 추석에 세종문화회관 별관, 즉 시민회관에서 펼친 단독 콘서트는 폭발적인 인기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저녁 시간의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표를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고 예매한 입장권은 진작에 다 팔려나갔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마초 가수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던 조용필이 언제 이렇게 됐나 신기할 정도였다. 1979년 4월 대한극장에서 똥배짱으로 강행 그리고 실패를 봤던 단독 리사이틀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나 할까. 이후 여세를 몰아 지방 순회 공연을 계속했고 팬들은 계속 불어났다. 공연이 끝나고 나오려면 여학생 팬들이 사인을 받으려고 가로막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일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다. 인기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졌다. 내가 꿈에도 되리라고 생각 못했던 인기 가수라는 것이 됐구나. 그해 9월 27일에 있었던 TBC TV 주최 제16회 방송가요대상에서 조용필은 마침내 가수의 정상까지 오를 수가 있었다. 최우수 남자 가수상에 인기 가수상, 주제가 작곡상 등 3관왕의 기록을 세우며 창가에 서면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흰수, 트로피와 꽃다발을 안고 수상 축하곡 창밖의 여자를 부르던 조용필은 감격에 목이 메어 노래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조용필 포레버.